예,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사줄까? 환율은 얼마나 떨어질까? 시장의 관심사죠. 지수, 수급, 환율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상대적으로 약세 출발했다가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지요. 수급은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이긴 한데요. 예,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이제 종가까지의 수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환율이 어제 보면 장중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계기가 되면 상당히 올랐던 진폭만큼 크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좀 주었습니다. 수요일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요. 새해 들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면 뉴욕 증시가 연말부터 해서 약세 가다가 또 급등하다 급락하다 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차별화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연초 흐름 어떻게 보세요? 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렸던 어떤 좋은 의미에서 이제 디커플링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장이 강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수익이 올해도 더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산타 랠리, 뭐 트럼프 랠리라고 해가지고 연초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가, 근데 사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약간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뭐 반응하는 이런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슈가 매크로한 부분에서 뭐 아주 뭐 그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많이 오르는 만큼 악재 없고 많이 빠진 만큼 호재 없다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반대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좋아지는 산업과 그 섹터에 있는 주요 그 주도주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모멘텀을 미국 주식을 따라가서 모멘텀으로 올라간 많은 주식들이 있겠지만, 그런 주식들은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큰 틀, 그러니까 뭐 조선업종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라고 얘기하고 HBM이라고 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HBM 관련된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아마 이제 국내 주식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은 해외 주식보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라고 느끼실 정도로 상반기에는 좀 국내 주식은 좀 좋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도주의 이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이제 AI, 인공지능인 것이죠. 그래서 CEO에서의 젠슨 왕의 기조연설을 주목했었는데요. 뭐 자기 회사에 컨퍼런스 하는 것처럼 신제품을 잔뜩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젠슨 왕이 어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간밤에 미국 주가에서도 엔비디아는 이제 좀 밀렸습니다. CES에서의 AI, 그다음에 젠슨 왕이 얘기한 것 가운데서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2B에서 B2C 시장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작년까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B2B 시장에서 어떤 큰 성장이 나왔다면, 이제 뭐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이 눈앞에 오면서 B2C 시장까지 확대, 그러니까 로봇도 하겠다고 하고 물리적 AI라는 단어를 맞습니다. 쓰면서 그게 AI의 최종 단계, 제가 이제 예전에 장표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 에이전트 AI, 그 다음에 물리적 기반으로 가는 AI까지 가는 것이, 그리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도 될 수 있고, 이 표가 맞고요. 근데 이런 큰 그림들이 지금은 이제 엣지 AI 정도까지 온 상태고요. 지금은 에이전트 AI와 그 이외에 물리적 AI, 그러니까 뭐 로봇과 자율주행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B2B의 어떤 인프라가 깔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AI 반도체, 뭐 서버 반도체 지금 서버 관련돼서 많이 팔고 있고 독점이 맞는데 그럼 이후에 뭐가 있냐 퀘스천 마크였는데 우리도 같이 이 시장으로 나가겠다. 특히 이제 뭐 이번에 발표한 게 작년에 나왔던 뉴스긴 합니다만 에이직 반도체 관련돼서는 엔비디아도 브로드컴이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사업부를 신설해서 이 시장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떤 B2B에서 B2C 시장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기폭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떤 젠슨왕의 키노트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AI죠. 뭐냐면은 개인용 AI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도 하반기에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가 나올 걸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HBM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들에게는 호재다.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예. 어제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물론 어제 주가가 많이 갭상승 시작해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는 눈에 들어오는 주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이크론. 네. 네, 마이크론 플러스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중에 한 5%까지 올랐다가 한 네. 2% 정도 끝났는데 유일하게 마이크론만이 빨간색에 나왔더라고요. 그 뭐냐면 전방이 넓어질수록 HBM을 팔아야 되는 고객사가 확대된다는 것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엔비디아 향만 보고 있고 젠슨왕 입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전방 고객사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HBM을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맞춤형 주문형 HBM을 팔아야 되는 고객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누리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업들이 굉장히 큰 실적의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 거대한 지금 AI라는 큰 흐름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큰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HBM 만들어낸 세계 1위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속한 그 확실한 회사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미국 주식을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위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국내도 1위 기업이 있습니다. 조선업종도 1위 기업이고요. HBM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 조정 많이 받았죠. 물론 이제 조선업종은 어떤 반영돼서 올라가긴 하지만 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온 게 아주 뭐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민망한 반등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 거대한 AI 흐름단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들로 포트를 좀 계속 구성해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CES에서 뭐 좀 내놓을 모양이죠? 주목할 게 좀 있나요? 맞습니다. 그 16단, 네. HBM 16단 공개를 했고요. 네. 우리가 이만큼 앞서 나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이 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가 맞는 거고 계속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향후에 고객사가 될 수 있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그러니까 NPU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올해부터가 저는 저만의 표현인데 HBM 2.0도 올해부터가 시작됐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엔비디아로만 나가는 HBM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커스텀 반도체가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로만 나가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범용 HBM이라고 다들 시장에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올해야말로 이제 그 커스텀 HBM 맞춤형 HBM의 첫 시장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시장의 어떤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마이크론과의 HBM 어떤 기술적인 격차가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온화라든지 뭐 다른 새로운 어떤 공정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더 빨리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신영목 이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밸류 종목은 어딘가요? 예. 일단 연초고 제가 이제 올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대장주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미반도체고요. 예. 물론 우리가 항상 보면은 테슬라의 수혜는 테슬라, 엔비디아의 수혜는 엔비디아. 결국 네. 그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HBM의 수혜는 저는 한미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판을 쥐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좋긴 하지만 HBM은 사실은 하이닉스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만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로 못 들어갈 뿐이지 지금 메이커가 세 군데가 있지만
핵심적인 장비를 거기서 만드는 회사는 한미반도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뭐 저는 당연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CES에서 그 16단을 지금 개발한 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본도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작년에 우리 HBM4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본도 역시도 지금 한미반도체랑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미반도체가 19만 원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7만 원도 살짝 깨졌더라고요. 보니까요. 12월 보니까. 이렇게 조정받은 가장 큰 이유가 이온화 이슈인데 이제 이온화 이슈는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근데 더 이상 이온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는 올해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실적으로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경쟁력, 어떤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기업의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는 가운데 올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마지막 연간 실적 뭐 끝나지 않았지만은 24년도 예상 실적이 매출액 기준으로 좀 아주 좋게 봐주면 한 6천억 정도, 한 5,800억에서 6천억 정도를 보고요. 지금 한미반도체에서 올해 시장 가이던스를 주르고 있는 것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100% 성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2단에 하이닉스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마이크론도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그 발주를 넣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 가이던스 줬고요. 그렇게 되면 100% 성장이고 내년도에는 한 1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100%씩 성장하는 회사가 전 종목을 봤을 때 몇 개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저는 당연히 지금부터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고 해서 접으실 게 아니고 네. 지금부터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성장주의 가장 큰 어떤 성장의 특징이 뭐냐면 증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뉴스플로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지금 7공장 증설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는데 전체적으로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매출까지 가능한 지금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증설을 하냐? 특히 제조업종에서 증설은 전방 산업에 대한 확실함이 있거나 아니면 전방 고객사의 어떤 니즈가 확실할 때 증설이 가능한 것인데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이게 또 적은 이게 보통 이게 몇백억 들어가는 증설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는 증설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렇게 증설까지 한다는 것은 전방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설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실적으로 보나 어떤 성장성으로 보나 일단 한미반도체를 일단은 우리가 물론 그 이외에 이제는 어떤 뭐 밸류체인에서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 항상 이 주식은 무거워. 좀 더 가벼운 주식 찾아서 수익을 빨리 내야지 하는 그런 주식들도 많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적인 타임라인을 길게 보면 대장주가 결론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큰 주식으로 하실 분들은 하이닉스 제가 지난달에 한 27만 원 목표가 드렸던 거 기억나고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뭐 일단 한 8만 원대에서 한 12만 원 정도 목표가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성장단이 열리는 것을 전방 산업이 열리는 것을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조정 시에 이제 우리가 좀 담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의 밴드. 지금 10만 3,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8만 원대 드렸을 때는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맞춤형 반도체 저도 이제 주문형 반도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 저 혼자만 말씀드렸던 거지 시장에서 가시원 안 예,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제 브로드컴이 급등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만 원에서 12만 원도 거의 한 50% 정도가 오른 건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자신감 있게 목표가를 올려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를 17만 원 정도로 상향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는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12단에 대한 이 장비 발주가 상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향으로는 기존 본도에서 또 차세대 본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시각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글로벌 1위 HBM 기업은 하이닉스. 근데 마이크론보다 지금 주가 싸죠. 근데 들어왔더니 여기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독점으로 좀 장비를 넣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향후에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거 추가적인 어떤 이 지분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수요일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